안녕하세요. 어제 문득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듣다가 제 얘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오늘에서야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뒤 박사과정을 밟으려 대학원을 진학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래도 박사라도 따고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했지만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빨리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제 전공은 인테리어 디자인과였고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가 저희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서로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엄마, 내가 말했던 지훈이야. 지훈아, 인사해. 우리 엄마. 엄마, 지훈이 실물로 보니까 엄청 예쁘지? 내가 말했잖아. 팔불출이니? 참나. 반가워요. 뭐 우리 정우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대학원 다닌다고? 그런 거 같은데.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인테리어 사무소를 하셔서 방학 때마다 거기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고요. 저도 정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머님 진짜 미인이시네요. 웬만한 미모는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요? 아유, 아가씨가 말을 참 센스 있게도 하네. 고마워요. 내가 한미모 하긴 하지. 아, 그나저나 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야 난 좋은데 지금 우리 정우 누나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정우 누나 결혼하고 나서 좀 이따가 했으면 좋겠는데. 시기가 어쨌든 엄마는 지훈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이라는 거지? 그러면 됐어. 지훈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거든. 아유, 근데 박사 딴다고 해도 아직 학생이면 돈벌이도 못하고 있을 텐데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부분도 좀 걱정되네. 아, 그래도 아버지 사무소에서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수입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요즘은 아이 낳기 전까진 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추세죠. 저도 어머님이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잘 알아요.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는 든다고 하셨지만 아직 학생이라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갔었기 때문에 제 상황을 잘 설명드렸어요. 설명을 드리니 어머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혼은 조금 늦게 해야 했어요. 사실 남편의 집에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다행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시누이였죠. 어머님은 시누이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 역시 순서가 있으니 당연히 누님 먼저 결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으나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누나 먼저 결혼하면 나 진짜 서둘러서 지훈이랑 결혼할 거야. 아이고, 어련하시겠어. 그러려무나. 어차피 양가 허락도 다 받은 거 앞으로 자주 놀러와 지훈아. 그리고 이제 정우 누나랑도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 같은 여자가 봐야 한다고. 정우 누나 결혼 준비하는 것도 보면서 익히고 도와주고. 아, 네, 그럴게요. 저도 옆에서 결혼 준비하는 거 보면 저도 공부되고 좋죠 뭐.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어머님. 날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 시댁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정호 누나도 언니라고 생각해. 알겠지? 분위기는 참 좋았고, 저 역시 형제가 없던 터라 친언니가 결혼한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더라고요. 남편네 집은 저를 정말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처럼 대했는데 처음엔 친근해서 좋았던 모든 것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딸 같은 며느리라고 했지만 전 철저히 어머님한텐 며느리였죠. 하지만 남편은 이게 다 가족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 애써 위로했고 저 역시 이런 부분은 처음이라 지혜롭게 대처하질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진짜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누나 많이 도와줘. 알겠지? 어차피 우리가 거쳐가야 할 일인데 좀 같이 하면 좋잖아. 그리고 누나도 너 의지 많이 될 테고 부탁할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맨날 딸 같다고 할 때마다 좀 불편해. 내가 진짜 딸처럼 대하면 싫어하실 거면서. 맞지 않아? 남편은 별말이 없었고 그래도 시어머님 맨날 말로 우리 딸 하셨기 때문에 날 딸처럼 생각한다고 여겼어요. 조금 고단하고 나를 많이 부르신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그래도 애써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불만은 쌓여갔지만 애써 그걸 숨기면서 이 집안에 나는 딸 같은 며느리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말이에요. 오늘 너 뭐하니? 일 없으면 너희 신우 백화점 가서 시댁 선물 좀 산다는데 같이 좀 봐줄래? 내가 오늘 아무래도 시간이 영 안 나서 말이야. 이런 건 여자가 봐야 하잖아. 내가 시간만 있으면 가는 건데 일이 꼬여버려서. 우리 딸 도와줄 수 있지? 아유, 나도 이런 부탁하기 좀 그런데 그럼 어쩌니? 아무도 갈 사람이 없던데. 아, 네. 오늘이요? 뭐 별 약속은 없어서 그럼 언니한테 제가 전화해보고 언니랑 약속 잡아서 만날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 고맙다. 아유,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정희도 널 아주 친자매처럼 생각한다니까. 고마워. 끊으마.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었고 처음엔 괜찮았지만 신우 결혼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뜩이나 까다로운 예비신 성격에 한두 번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확인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더 나은 걸 골라줘도 신우이는 성에 차지 않아 했고 늘 본인 말대로만 하자고 했어요. 속으로 그럴 거면 날 왜 불렀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혼 준비를 하는 당사자이니 정말 애써 신우이의 기분을 다 맞춰주었죠. 하지만 도를 넘더라고요. 지훈아, 이거 어때? 이거 시어머니가 받으면 좋아하실까? 아, 예단이며 이런 거 다 없애야 하는데 진짜 힘들다. 너도 잘 받아. 그래도 나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되고 좋지? 이런 거 어디 가서 구경 못한다? 이제 곧 너도 결혼 준비하면 다 나랑 똑같은 가정 겪을 텐데. 뭐 우리 엄마야 워낙 사람이 좋으니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봐. 아, 네. 근데 언니, 이거 아까도 본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거 한 3번 넘게 본 거 같은데. 그럼 그냥 이걸로 결정할까요? 너 귀찮니, 혹시? 아니, 이거 시댁이 하는 선물인데 더 꼼꼼히 봐야지. 너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참나.
진짜 웃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와서도 보고, 지금도 보고, 아까도 보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언니, 그런 뜻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보고, 살까 말까 또 보고 하길래, 이걸로 결정하라고 했더니, 언니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역정을 내더라고요. 아호칭은 아직 결혼 전이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언니라고 부르라더군요. 저 역시 그게 편했고, 어쨌든 좀 어이가 없었는데,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귀찮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역정을 내버리는 통에 좀 화도 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아니라, 언니 이거 지난주에도 본 거고, 오늘만 거의 3번, 4번 보는 건데, 솔직히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래요. 아직 볼 건 많은데 계속 여기에만 맴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주말마다 언니 도와드리는 건데, 언니도 어느 정도 좀 정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귀찮거나 한 건 아니에요. 좀 지쳐서 그래요. 너 아주 웃긴다. 지금 엄마랑 정화 없다고 내 앞에서 본색 드러내는 거야? 그럼 애초에 오질 말질 그랬어.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됐어. 이거 나 혼자 볼 거니까 너 그냥 집에 가. 아우, 기분 나빠서 도저히 너랑 못 다니겠네. 가라고. 우리 엄마가 널 딸처럼 여기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어? 너 진짜 웃긴다. 역시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됐어. 가버려. 시누이는 저보고 가라고 소리쳤고, 전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화도 많이 났지만, 그때 당시 나도 예비 시누이에게 너무 무례했던 걸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였죠.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아무래도 누나가 여자 형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널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봐. 엄마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주말마다 이렇게 언니 결혼 준비하는 거 이렇게 따라다녀야 해? 어머니 맨날 본인은 못 간다. 나보고 가라고 하시고. 막말로 내가 며느리도 아니고, 아니 며느리한테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백화점에서 얼마나 소리를 치시던지,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잖아. 모르겠다. 자기랑 만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내가 누나랑 엄마한테도 잘 얘기해 볼게. 원래 누나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결혼 준비로 예민해져서 그래. 그런 거 있잖아. 남편은 누나가 원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결혼 준비로 인해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 이번엔 이해하자고 생각했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이번 일에 대해 아시고 저를 집으로 초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우와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서 와라. 아유,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지? 내가 맨날 바빠가지고 정이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네가 옆에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밥 대접을 늦게나마 한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정이 너도 얼른 와서 앉고. 누나랑 엄마가 미안하대. 그래서 부른 거야. 마음 풀라고. 그러니까 너도 마음 좀 풀어라. 어? 그래도 가족이 될 건데. 그래, 다 들었어. 내 딸이 아무리 예민해서 그렇지만
너도 참 너더라. 그러니까 서로 잘한 거 없으니 마음 풀어. 우리 막내딸, 그러면 되겠어요? 넌 우리 막내딸이나 다름없잖니. 이게 다 정이가 너를 동생같이 여기니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 풀고 이해하렴. 그래, 그땐 내가 미안했어. 근데 그렇게 귀찮은 티를 내면서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른 거야. 어쨌든 미안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것 같았지만 일단 사과를 받으니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른이 먼저 불러서 밥도 해주시면서 말을 하니 뭔가 기분이 나쁘다고 티를 낼 순 없었고 그렇게 어머님과 시누이의 사과를 받았죠. 저도 죄송했어요. 언니도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예민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걸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없던 일로 하고 풀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렇게 얼굴 붉혀야 되겠어? 내가 널 친딸처럼 생각하잖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러지 말자. 알겠지? 어서 밥 먹고 기분 풀어. 정이도 얼른 수저 들고. 그래, 보기 좋다.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누나도 사과했고, 지은이 너도 받았으니까 이제 된 거지? 화 풀어. 그래, 어차피 한 가족 될 사이 뭘 그렇게 뚱해 있을 필요 있니? 앞으로도 네가 도와줄 일이 많은데 이거 먹고 풀으렴. 정말 저를 배려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른이 이렇게 나오시니 저조차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시누이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자기 엄마와 동생에게 선물 하나씩을 해주더라고요. 선물을 받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 발품 팔고 같이 골라주고 따라다녀준 저에겐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금 속상했습니다. 이건 엄마 거, 이건 정우 거. 그래도 시집 가기 전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결혼식 때 정우는 이거 입고 오면 되겠다. 아유, 뭘 이런 걸 샀어. 고맙다. 그래도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니까 엄마가 아주 느낌이 묘하고 그래. 아, 지훈이 건 못 샀어. 예산 부족으로. 이해하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돈도 돈이고 해서. 이해해, 지훈아. 뭘 이해까지 챙겨. 아유, 지훈이 혹시 섭섭하니? 네가 뭐 이런 거 못 살 형편도 아니고, 그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시모와 시누이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데 돈 없어서 제 선물을 못 샀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고 시어머니가 저까지 뭘 챙기냐는 말에도 서운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며느리 취급을 하며 그저 하녀 노릇만 한 것 같아 화가 났어요. 말로는 무슨 우리 딸 하면서 정작 이런 선물 챙기는 일이 생기자 뭘 저까지 챙기나며 시어머니가 나서더라고요. 기분이 매우 나빴고 선물 갖다가 따지는 게 쪼잔한 느낌이 들어 그 당시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섭섭한 건 가시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누이는 시집을 갔고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몇 개월 간격으로 자식 둘을 결혼시킨다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선 여간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누이의 결혼 준비를 하도 도와줘서 그런지 제 결혼 준비를 하려니 막상 좀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청첩장까지 찍고 예식장까지 정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원래도 조금은 가부장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히려 절 너무 편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불만이 쌓여갔고
항상 우리 딸이란 호칭으로 절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식모처럼 부리고 말이에요. 지훈아. 오늘 우리 집에서 내 친구들이랑 모임할 건데 좀 와서 도와라. 일손이 부족하잖아. 지금 너 시간 되지? 오늘 학교 끝나고 교수님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미리 말씀해 주시지. 어떡하죠? 뭐야? 아유, 그럼 어떡해? 이미 다 내 친구들한테 말해놨는데. 그러지 말고 와서 좀 도와줘. 여기가 시댁인데 시댁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와서 좀 도와라. 알겠지? 너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바빠서 끊는다.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너도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어쨌든 이따 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었고 다시 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교수님 일을 도와드리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는데 이미 시댁에선 어머님 친구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고 제가 조금 늦게 가자 어머님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써 친구들 앞이라 화를 참는 것처럼 보였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화내야 할 사람은 누군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지 부린 사람이 역정을 낼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들은 저를 보고 화색이 돌며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씩 덕담을 해주셨고 그 덕담을 해주시는데도 시어머니는 어두우셨어요. 어머, 정우랑 결혼할 아가씨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너무 예쁘다. 곱고. 아유, 그나저나 바빴나 봐. 우리가 한참 기다렸어. 네. 일이 좀 있어서요. 음식은 입맛에 좀 맞으세요? 제가 과일 내올게요. 식사하시고 계시면 시간에 맞춰서요. 아유, 싹싹하기도 하지 참. 너 며느리 잘 뒀다 얘. 요즘 이렇게 싹싹한 친구 어디 있는 줄 알아? 괜찮구먼. 괜찮긴. 일찍 오라니까 지금 오고. 에휴, 이제 가족이다 이거지? 시애미 말을 아주 묵살하고 말이야. 너 오늘 실수했어. 그래도 그렇지. 좀 일찍 와야지. 지금 거의 다 밥 다 먹어갈 쯤 와가지고. 너무한다 진짜.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일이 있었다잖아. 보니까 급작스럽게 네가 불렀구먼. 넌 이런 걸로 시애미의 노릇 하려고 하니? 친구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 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셨고 그렇게 그날 친구분들이 가시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이게 왜 화낼 일인가 싶었고 그래도 그날 서로에게 실망을 한 채로 말다툼을 하였죠. 다행히 뒤늦게 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저희를 중재했고 겨우 이성을 차린 시어머니가 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싸움이 끝이 났어요. 넌 내가 일찍 오라고 했는데 날 무시하지 않고서야 지금에서 오는 게 말이 돼? 넌 이 집에 시집 올 생각이 있는 거냐? 어머님, 억지시죠.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를 따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럼 교수님들 도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쩜 어머님 생각만 하세요. 어머님 매번 그러셨죠? 저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과연 정희 언니였어도 이러셨을 거예요? 차라리 정희 언니를 부르시지 왜 절 부르신 거예요? 저 음식 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어머, 말하는 꼬락서니 봐. 너 그렇게 생각했니? 그래,
이게 네 본 모습이지? 그저 딸처럼 여긴 내가 뭐가 되니? 네가 딸 같으니까 이런 자리에도 널 불러서 소개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더 서운하다 정말. 에휴. 아, 그만해. 들어보니까 뭐 지훈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 역정 좀 그만 내세요. 지훈이도 얼마나 놀랐겠어. 에휴, 그래. 뭐 너도 약속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 일은 이렇게 넘어간다만 다음번엔 시애미 말 좀 들어주길 바래. 전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정말 제 잘못이 1도 없다고 생각해서죠. 찝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성실성과 다정함에 취해 결혼을 강행했고 드디어 저희도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몇 번은 있었지만 그래도 시댁은 누굴 만나도 다 맞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하였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그래도 결혼을 하니 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도 같이 남편과는 더 돈독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 결혼과 동시에 박사를 따고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모교에서 특강을 맡기도 했는데 아주 좋은 일 투성이었어요. 이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너야.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잘해야겠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랑 누나가 좀 철이 없어서 널 힘들게 했던 거 알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이젠 지켜봐줘. 그리고 자기 강사 된 거 축하해. 에이, 아직 강사인데 뭘. 언제 정교수 되나? 그래도 학생들이 교수님 하니까 이상한 거 있지? 더 열심히 해야지. 고마워. 나도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더 잘해야지 이제는. 그때는 좀 내가 예민했기도 했었어. 하여튼 우리 잘 살자. 그렇게 저희는 행복을 다졌고 시간이 흘렀어요. 첫 명절이 되었고 워낙 자주 가던 시댁이었지만 명절이 되니 더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진짜 이해 불가였죠.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에게 싸붙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또다시 한숨을 쉬면서 난리가 났었죠. 어머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잡채랑 고기는 이따 하고 나물부터 데칠까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낫겠죠? 그거야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아, 맞다. 우리 정희 시집에 가져갈 요리까지 해야 하니까 하는 김에 넉넉히 해봐라. 아무래도 네가 하는 김에 정희네 것까지 해주면 좋잖니. 정희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래. 네? 형님네 시댁 음식을 제가 왜요? 그리고 그건 형님이 하셔야죠.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희 것만 할게요. 뭐라고?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냐? 너 지금 네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그러는데 넌 며느리야. 알겠어? 여기 이 시집안 며느리라고. 며느리는 시애미 호령을 따르는 거다. 알겠어? 잔말 말고 하는 김에 2배로 음식해. 정희는 다 네가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쩌니? 참 너도 이기적이다 진짜. 하는 김에 2배 하는 게 어떻다고? 2배요? 참나, 진짜 기막히네. 그럼 형님한테 저희 집 음식 해달라고 할게요. 어차피 하는 김에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말장난하니? 우리 정희는 그런 거 못한다고 했지? 네가 하는 김에 하라고. 우리 정희네 것까지
얘가 왜 이리 멍청해? 순간 열이 확 뻗쳤고 이 집의 식모도 아니고 살림꾼도 아니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했죠. 자기 딸 귀한 걸 알면 남의 집 딸 귀한 걸 알아야지. 어디서 남의 집 딸을 저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나 싶은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 즉시 시모 면전에 앞치마를 집어던졌고 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모에게 막말을 날렸는데 제가 막말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더라고요. 아, 며느리가 시애미 호령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웃기지 마요.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정신 차려요, 아줌마.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이젠 이러고 못 살아. 그렇게 부리고 싶으면 그런 며느리 얻어다가 부려먹고 사세요. 아셨어요? 전 이제 그만할랍니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이게 어디서 먹은 버르장머리야? 나한테 지금 앞치마를 던져 니까짓 게? 네, 던졌는데 왜요? 당신이 은근슬쩍 계속 나만 부려먹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 내가 뭘 그리 잘났는데 날 부려먹어. 작작했어야지. 이제 안 참아요. 여기 앞치마 던졌으니 본인 딸내미네 시댁 음식이나 마저 하세요. 예전부터 딸딸거리면서 아주 가스라이팅 하더니 지금은 아주 대놓고 며느리 노릇 하라고 시키네요. 이 아줌마 완전 놀부심보 아니야? 뭐? 놀부심보? 아, 이게 진짜 말이면 탄 줄 아나? 내가 널 막내딸처럼 생각했는데 어쩜 나한테 막말을 해? 이게 그냥? 전 이 말을 끝으로 시댁을 나왔고 집에 가 제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한사코 뜯어 말렸지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지은이가 무슨 누나네 일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누나네 명절 음식을 지은이가 왜 해? 아니, 하는 김에 하면 되는 거지. 참나, 너 걔 편 드는 거야? 이 엄마가 걔한테 오늘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그럴 수 있어? 편이 아니라요. 그래도 이번 일은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은이가 원래 그런 애도 아니고 엄마가 너무 하셨어, 정말. 뭐? 아이고, 너 엄마한테 진짜 실망 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못을 박아? 시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똑부러지지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전 그 즉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중 택하라고 말이죠. 이번에 사달을 내지 않으면 평생 이 집 구석에 끌려다니겠다고 생각이 확 들었고 모든 걸 끝을 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 나랑 당신 엄마 둘 중 하나 골라. 만약 여기서 당신 엄마 고르면 우리 인연은 끝이야. 알겠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법적으로 우린 남남이야. 당신네 엄마 때문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당신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아, 일단 진정해. 엄마가 좀 무식해서 그런 거 너도 알잖아. 네가 젊으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 제발. 내가 왜 그동안 결혼 전부터 이해한 건 뭔데? 너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너도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불보듯 뻔해 간다. 이렇게 가면 어쩌라고. 난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좀만 참고 너 화 풀리면 다시 얘기해보자. 아니, 이해 못해.
난 충분히 이해했어, 여러 번. 근데 이건 아니야. 당신 엄마, 나 그냥 하인으로 생각한 사람이야. 알아? 하인이라니, 며느리지. 그리고 며느리들이 그냥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 좀 풀고 얘기해, 제발. 도와줄 수도 있어? 웃기고 있네. 진짜 이것도 똑같네. 역시는 역시다, 너도. 믿을 게 못 돼. 네 뜻 잘 알겠다. 잘 살아, 너도 그냥. 남편의 우물쭈물 태도에 전 짐을 싸서 나와버렸고, 그 즉시 전세방을 구했어요. 그래도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 제가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신청했고, 남편 쪽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죠. 어쨌든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난 건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주 망조가 들었다면서 저에게 전화로 욕을 하셨고, 이것도 법적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왜 제가 사실혼을 파기해야 했는지의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하는 것도 오래 걸렸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소송을 밀어붙였어요. 이 집 구석은 말만으로 절대 타격을 입을 인간들이 아니었거든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 너 같은 애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아주. 어디 감히 소송을 걸어?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다며? 그런데 네가 감히 소송을 해? 나가 떨어지려면 곱게 떨어질 것이지. 어디서 소송을 걸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요. 당신 아들 아파트 일부는 내 거니까 알겠어요? 그게 왜 네 거야? 내가 사준 아파트인데. 네가 10원 한 장 보탠 게 있어? 이게 어디서 감히 날로 먹으려 들어?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재산 분할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본인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사세요. 다 이게 본인 업보니까. 재산 분할? 아유, 저게 그냥. 박사 좀 됐다고 아주 유세를 떨어대네. 그래봤자 기집이 할 줄 아는 게 있어? 다 똑같은 사람이지. 당신 딸한테나 그따위로 말해봐요. 난 그렇겐 안 사니까. 어디 조선시대 발상으로 나를 가두려 드는지. 전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고, 제가 나가 떨어진다는 사실보다도 남편이 제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시어머니를 더 분노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 전 남편의 아파트 금액의 일부와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상 시댁 때문에 저의 결혼이 파탄난 건 사실이니까요. 남편은 위자료를 주면서도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지 않냐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싫다면 너랑 엄마는 안 만나게 할게. 그래도 천륜을 끊는 건 아니잖아. 우리 둘은 좋았잖아. 아니,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계속 관계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그냥 난 여기서 끝내고 싶어. 미안. 그리고 다음번 만나는 여자한테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지 마. 알겠니? 어쨌든 잘 지내. 당신한텐 악감정 없으니까. 전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괜찮아졌답니다. 오히려 일하느라 바빠서 모든 걸 잊고 지냈고, 강사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정교수 임용이 되었어요. 바라고 바라던 교수가 된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 과거 일은 잊고 살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대학원 다니던 시절 전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스펙터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도 철도 없고 어렸을 때라 그때 똑 부러지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것들이 쌓여 내공이 되더라고요. 그때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금 더 성숙해지게 되었고, 그때 당시 사랑만 생각하며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어차피 지금은 부질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습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렇게 무모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추억이니 지금은 웃으며 꺼내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후회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과거 에피소드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하는 걸로 글을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서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편과 저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 결혼하고 나서 더 이상 해외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은 3년 동안 더 체류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었죠. 3년 이후로는 남편도 더 이상 해외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분명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었죠. 그리고 저 혼자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신혼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건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었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제 삶이 너무 외롭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신혼집을 놔두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신혼집에 들어와 청소도 하고 집안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친정집이 아닌 신혼집으로 향했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바닥에는 술병들이 굴러다닐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연락 한 통 없이 언제부터 오셨던 거죠? 어머님은 술을 안 드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내 아들 집에 잠시 놀러 온 것뿐인데 굳이 설명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니?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우리도 슬슬 일어날까 생각 중이다. 너희가 결혼하고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없이 떨어져 살아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는데 설마 이 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도대체 며칠 만에 집에 온 거야? 웬만하면 창문은 조금씩 열어놔야 군내가 안 나지. 아까 현관문 열자마자 집안에 탁한 공기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알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오히려 우울해서 당분간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정리하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락 없이 침입하신 건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테니 저희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 새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간다고요? 우리 오빠 집에 왔는데 저희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주거 침입했으니 저희 엄마랑 우리 동생들 전부 다 콩밥 먹이시게요? 저 솔직히 조용히 가려 했는데 새언니가 저희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한 식구가 된 마당에 저희를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려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첫째 신우가 한마디 하는 순간 밑에 아래 신우들도 똑같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하더니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꺼내서 바닥에 깔곤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시모는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몸이 좋지 않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 방문을 닫으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리 깔고 누워버린 신우들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우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일단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술병들과 음식들을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신우는 술에 취해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시모도 아무 말 없이 잠이 들어 버렸네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집안을 대충 정리한 뒤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친정집으로 가려는데 둘째 신우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새언니,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설마 지금 친정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저희 이대로 놔두고 갈 건 아니죠? 저 오늘 야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데 저도 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이랑 집에 있겠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대충 씻고 같이 누워서 자면 되는 거지. 뭐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한 식구 아닌가? 그리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 술 엄청 많이 마신 거 아시면서 그냥 가시려 했던 건 아니시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침은 차려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찾아온 만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니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해서 아침상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왕 아침상 차려주시는 거 저희 해장할 수 있는 것도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아침상까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가겠다는 건가요?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시네. 저희 엄마가 안방에서 누워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 저희도 거실이랑 작은 방 차지해서 쉴 공간이 없으니 친정에 가서 자려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 해서 화가 엄청 올라오셨어요? 그렇다고 안방에 저희 엄마 있는데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더 하겠어요. 쉬다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신우들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돼서야 친정집에 도착해 몇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네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컨디션 조절도 되지 않아 아침부터 온몸은 천근만근이었고 하루 종일 피곤에 쩔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다행히도 그날은 야근이 없어서 친정집이 아닌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온갖 쓰레기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여기저기 방 구석구석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걸 보니 전날에 제가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갔던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화가 정말 많이 끌어올랐지만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뒤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고발하고 싶었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일로 남편까지 지장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정리하고 겨우 제 시간을 가지려 잠시 소파에 앉았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워낙 늦은 저녁 시간이라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살펴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 앞에 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바꿔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제가 집에 들어온 걸 알고 있는지 빨리 문을 열라고 첫째 신우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쉬지 않고 걷어찼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 정리도 이제 막 끝이 났는데 또다시 신우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하필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지 않고 벨소리로 해놔서 막내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방 안에는 핸드폰 벨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집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걸 시댁 식구들에게 알린 셈이었죠. 첫째 신우는 집안에 제가 있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되자 더욱더 난리를 치면서 빨리 문을 열라고 개념 없이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저를 밀치며 거실에 자리를 잡은 뒤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듯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죠? 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이런다고 저희가 못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전날에도 분명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을 텐데요. 저희가 남이에요? 엄마, 지금 새언니가 저희 보고 남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그걸로 끝난 거니?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그럼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가요? 조금의 배려도 없이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현관문 안 열어준다고 있는 힘껏 현관문을 걷어차는 행동들이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으시려면 그만한 행동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니? 불임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결혼 허락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 맞다. 새언니 불임이었지. 예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면서?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배고프니까 당장 저녁상부터 내오도록 해라. 시모의 한마디에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지 서러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의 나이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심각한 자궁 손상으로 적출을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 때문에 저에 대한 증오가 상당했었네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오기 전에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기 위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시하면서 집안을 또다시 난장판으로 만들며 배고프다고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당장 전화를 끊으라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곧바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로 전환을 시킨 뒤에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꼬리를 내리기 때문에 경직된 몸으로 제 입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우들과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을 남편에게 전부 이르는 순간 집안은 난장판이 될 거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면서 신우들과 시모에게 손짓으로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꼬리를 내린 채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인터폰을 보니 현관문 앞에서 제가 통화하는 걸 엿들으며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길래 한참 동안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차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남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하면서 밖으로 내쫓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뒤에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시모에게 바로 이어서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도 참고 있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내 아들 이용해 먹으면 그땐 나도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저는 그이랑 결혼했을 때 어머님 집안의 딸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면 좋아질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머님 가족들과 인연 끊을 거예요. 차라리 그이 올 때까지 얼굴 안 보면서 지내는 게 서로한테 상처를 덜 줄 것 같네요.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저희 연락하지 말고 지내면 좋겠어요. 시모는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화가 많이 나신 듯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만 지내며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저와 시댁 식구들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껄끄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시댁 식구들과 한번 틀어지게 되면 관계 회복은 어려울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그때는 제가 받았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첫째 신우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첫째 신우가 문자 한 통을 보내왔고, 문자를 확인한 순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들려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며 병문안을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입원을 하셨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야만 했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시모와 시누이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고 있었네요. 그동안 연락 한 통 받지 않더니만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걸 보면 어떤 상태인지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병원에서 엄마 콩팥에 문제가 생겼대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 투석을 받으면서 이식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자 등록 작성하면서 물어보니까 평균 7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가족이면 바로 이식이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내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뭐하러 온 거야? 내 숨이 언제 끊어지나 구경하러 왔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하셨지.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린 적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내실 거예요? 이런다고 좋아질 것 하나 없어요. 그이가 이제 돌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하면 나중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애도 못 가지는 하자 있는 몸뚱이가 뭐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면서 시애미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제 내 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차피 애도 못 가지는데 콩팥 하나 정도는 떼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야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당연히 이식 수술이 꺼려진다 하지만 새언니는 이미 우리 오빠랑 결혼했잖아요. 그럼 한 가족이 된 건데 당연히 이식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자식한테 기증받고 싶겠어요? 그래도 새언니 콩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우리야 마음 같아서는 엄마한테 바로 기증해 드리고 싶지만 아직 우리 5달 결혼도 못했는데 몸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그래, 말 나온 김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애미를 위해서 콩팥 하나 떼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준다면 앞으로 내가 너를 딸로 생각하며 옆에 끼고 살도록 하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어머님한테 콩팥 하나 기증하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저희 부모님 생각은 안 하시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제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네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품어 세상 밖으로 나온 귀한 자식입니다. 어머님 딸들이 5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콩팥 받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아가씨들 전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몇 분은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자식 콩팥은 아무렇지 않게 받으려 하면서 자기 딸들의 콩팥은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시모와 신우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투석받으면서 지내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한 소리 한 후에 멀쩡한 것 같아서 그만 가보겠다며 병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첫째 신우가 이런 저의 행동에 화가 많이 올라왔는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패대기를 치고 말았네요. 그렇게 되자 신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짓밟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말려준 덕분에 저는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제 얼굴에다 침을 뱉어대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신우들 또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려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일단 피하는 게 더는 다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병원에서 빠져나왔고 너덜거린 상태로 신혼집에 들어가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기 시작하자 침착하게 듣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더 이상 시댁과 엮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신우들에게 짓밟히면서 상처가 나버린 몸 여기저기를 전부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날 이후 시댁과는 2번 다시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막내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막내 신우가 저에게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지금 시댁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서둘러 말려달라고 충격적인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었네요. 5 신우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빌고 있었어요. 너희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 없는 동안 이 사람 잘 챙겨주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이거 뭐야? 술 먹고 난리친 음성 녹음에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현관 비밀번호 바꾸니까 문을 열라고 난리를 쳐?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음성이랑 영상들 속에 담겨있던 너희들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어머니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사람한테 장기 이식해달라고 했었다며? 싫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짓밟고 얼굴에 침까지 뱉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 대접을 받길 원하는 거야? 나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
지금 엄마 앞에서 난리를 치고 싶은 거야? 엄마 투석받은 상태인 거 몰라? 엄마가 제일 나쁜 거 알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꼭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셨어야 했어요? 아기 가질 수 없는 몸이 뭐 어때서요?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어머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내가 오늘 회사 퇴사하고 여기까지 날라온 건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어머니와 너희들 얼굴을 안 보고 살려고 온 거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났다간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오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새언니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그래.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시켜야 하는데? 너희들처럼 똑같은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 이걸로 끝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들과 병원에서 당했던 일들로 법적인 처벌을 내리겠다며 전부 다 구속시킨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머리를 자를 건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결정권을 주었고 결국 신우들은 머리카락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신우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몇 번이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남편의 손을 잡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5 신우들의 머리를 전부 다 남자처럼 짧게 잘라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은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서둘러 이사 계획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해외 근무를 마쳐야 했던 남편이 중간에 퇴사를 결정한 건 시댁 식구들의 인간 이하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린 결정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아까운 인재라며 국내로 다시 발령을 해줬고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던 도중 시모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식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서둘러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신우들은 전부 다 이식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몇 번이나 문자가 왔지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면서 저한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른다고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이 내린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식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인연을 끊었다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쯤에 한 여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됐었고 저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 아내의 모습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을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내었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아내가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었어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아내가 다음날 돌변에서는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었죠. 제가 아내에게 혹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면서 아내의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이제 1년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뱃속에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아이가 있다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변한 건데?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좋았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킨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능력도 좋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몇 번 만나봤었는데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그러다 보니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까지 생기게 된 거야. 당신보다 좋은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지. 우리 1년 동안 별거 없었잖아? 잠깐 동안 결혼 생활 경험했다고 생각해. 그럼 이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지? 저는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통보한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평소 아내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아내는 저한테 이혼 통보를 한 뒤 집을 나가 버렸지만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정신을 차린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두 귀로 들어봐야만 했었죠. 제가 아침 일찍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장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니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입을 굳게 닫고 계셨던 장모님은 저에게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나도 성희가 자네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네. 그리고 임신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었지.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나도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자네가 내 딸 성희를 더 이상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이혼을 안 한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 그러니까 자네도 더는 내 딸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해주게. 내 딸이 자네가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렸겠나? 무조건 내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건 자네의 능력 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 같은 거 할 생각에 자네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좋을 걸세. 내 딸도 자네랑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주변에는 훨씬 능력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자네와 앞으로 함께 사는 인생이 막막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소?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고 성희를 위해서면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은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성희와는 이혼을 하겠지만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무슨? 자네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내 딸은 자네의 그릇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으니 자네 그릇에 맞는 여자를 찾아보길 바라네. 나는 처음부터 자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평범하기만 한 자네가 내 딸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 장인 장모는 저보다 먼저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거침없이 뱉어대시는 막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오히려 상처되는 말만 듣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아내에게 미련을 두는 건 더 큰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확실히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갓집에서 나온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 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혼 서류는 준비가 되었냐며 서류를 찾았어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꺼내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 작성했으니까 내일 법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고. 나는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다고 눈물 흘리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눈물까지 흘려. 좋았던 추억들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려. 당신이랑 나는 어차피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던 거야.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어차피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거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랑 함께했던 기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릴 거야.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서로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찌질하게 눈물 따위 흘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
세상에 여자는 많아. 분명 좋은 사람 생길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지만 당신으로 만족하는 여자들도 분명 나타날 테니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평탄한 삶만 살면 재미없잖아?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많아야 살맛 나는 인생 아니겠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즐거웠고 앞으로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마지막이니까 서로 좋게 헤어져야지. 그럼 건강히 잘 지내. 그렇게 저와 아내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저에게 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없는 집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점점 현실이 와닿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게 분노만 가득 남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새 삶을 찾길 바라셨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목적이 전부 아내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다 보니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였죠. 매일을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페인의 삶을 몇 달 동안 보내고 있었을 때 커튼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길래 힘든 몸을 움직여 창밖을 바라봤는데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집안에 처박혀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삶을 낭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맛보기 위해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드니 제 앞에 서 있는 벽을 하나씩 부수면서 나갈 수 있었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에만 빠져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2번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라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걸 누리고 싶었어요. 2번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도 싹 다 정리를 했었어요. 제가 집에 나올 때는 몸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었던 조금의 기억조차 남김없이 지워버렸던 거죠.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사업장 근처로 또 이사를 하려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에 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시라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사인을 해달라는 말에 서류를 건네받아 사인을 하고 있는데 점검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건너편 빌라로 이사를 하는 거냐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라 서류를 건네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 건너편 빌라 3층에 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를 빼다 박았다는 말을 하셨고 그 말에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저와 너무 똑 닮아서 놀랐었다는 황당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창문으로 건너편에 보이는 빌라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삿짐을 마저 꾸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 밖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길래 잠깐 허리를 좀 펼 겸 창밖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5년 전에 이혼을 했던 아내가 아이를 혼내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장면을 목격한 터라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지역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길 건너편 빌라에 아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과 소름이 돋았었죠. 저는 빌라로 들어가려는 아내와 들어가지 않으려고 떼쓰며 울고 있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아이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아내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다시 한번 아내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의 모습을 두 눈앞에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5년 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내는 그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건 기회인 것 같았고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아내와 아이가 빌라 앞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뒤따라 올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아이를 힘겹게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겨우 현관문을 닫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 볼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 아이가 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제 자식인 것처럼 닮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집 안에서 아내가 아이한테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아이의 팔을 잡고 끌다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제 품속에 들어와 숨어 버렸죠. 아내는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빤히 쳐다보다가 집안을 봤는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이가 저녁을 먹어야 됐는데 말을 듣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아이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하길래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급하게 현관문을 닫아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거야? 보다시피
당신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당신을 버리고 선택한 내 인생이 이런 꼴이라서 속이 시원하니? 나는 그래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으면 그만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럴 거면 왜 나를 버린 거야? 능력 좋고 엄청 잘 사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런 낡아빠진 빌라 건물에 좁은 집안에 사는 게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텐데. 정말 한심하다. 나를 버리고 선택한 삶이 고작 이런 거라니. 더는 볼 필요도 없겠네. 나는 당신 덕분에 5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 나를 버리고 떠난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당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뉘우치길 바랄게.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에이씨, 당신 뭐야? 내 집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저리 안 비켜? 뭐야? 당신은 왜 울고 있는 건데? 둘이 뭐라도 되는 사이야? 너 내가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 현관문을 앞에 두고 전 아내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저를 밀치더니 현관문을 열었어요. 전 아내의 남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는 눈에 초점도 없는 걸 봤을 때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사람 같아 보였죠. 현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고 현재 남편이라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저와 바람 피우는 사이냐고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을 더듬으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 아내의 뺨에 손을 몇 차례 올리더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있던 아이는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 품속으로 들어왔고 그런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치는 소리에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제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남자를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로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도 손을 휘둘렀지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저는 그 남자를 쉽게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전 아내는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 여기저기 상처가 난 모습으로 만신창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삶이 고작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술 취한 남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자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왔고 상황을 겨우 정리할 수가 있었죠. 전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그만 돌아가 주길 원하고 있었죠. 난리를 친 남자한테 처벌을 내리고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전 아내는 자기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그만 돌아가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참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무서웠었는지 제 품에서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길래 전 아내는 그런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왜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건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와 이혼을 한 거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나는 정말 잘 살아갈 줄 알았었어.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한동안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 당신한테는 겉으론 표현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미안하기는 했었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좀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심이 더 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임신까지 된 거였지. 그렇게 당신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 이 사람 집안의 며느리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운영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한 가족이 매달려서 회사를 살리려 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사업은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었던 거야. 그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남편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 매일을 술에 빠져 살게 되었던 거야. 이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주위에서 남편이랑 내 아들이 서로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았었어. 그리고 이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지. 나는 그때 너무 철이 없었나 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숨긴 채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당신 아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고 결국 나중엔 전부 밝혀지고 말았지. 그때부터 남편은 나를 막대하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아갈 줄 알라고 매일을 힘들게 했어. 그만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당신과 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 아직 살고 있을까봐 찾아가 봤지만 당신은 이미 이사를 했더라고. 전 시부모님께서도 그 원래 살고 계셨던 그 집이 아니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나를 막대해도 전부 받아들이면서 힘들게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라 너무 놀랐었는데 내 모습을 당신한테 보이는 게 창피했고 미안한 감정들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알지만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에서 살면 이 아이마저도 불행한 길을 걷지 않겠어? 내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진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좋아.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돼. 그게 내 인생이잖아. 하지만 우리 아들 민준이의 인생은 행복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하루도 눈물을 안 흘렸던 적이 없었어. 부탁할게. 아내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저와 피가 섞인 아이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세상 모르고 술에 취해 뻗어서 자고 있는 한심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남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께 찾아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자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냐며 좋게 상황을 풀어나가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 아내의 남편분에게 맨 정신일 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3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돈이야 충분히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친아들이 맞는다고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이 서류로 제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듯 하지만 그 남자에게 매일 시달리는 전 아내가 눈에 밟히네요. 점점 망가져가는 전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만 데려오는 걸로 부모님과 합의가 끝난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